자, 미리네 라이브입니다. 주말에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을 많이 챙겨보셨나요? 확실히 화려한 스타들이 가득해진 만큼 보는 재미가 더 쏠쏠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 한국 시간으로 밤 11시에 경기들이 정말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저만 해도 스포티비를 보는데 돌아가면서 보느라고 혼났습니다. 슈퍼스타 호날두의 맨유 복귀라던가, 근데 호날두는 공을 잡는 그 첫 터치에서 이뤄지는 순간 가속도, 또 이번에 첫 골 터지는 거 보면 모두가 진짜 멈춰 있을 때 그 골 냄새를 맡고 움직이는 그런 킬러 본능은 여전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했고, 이래서 슈퍼스타는 슈퍼스타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또 울버햄튼의 첫 데뷔전에서 필드골을 집어넣은 우리 황희찬 선수까지, 와, 진짜 이슈가 될 만한 경기들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좀 더 저희는 관심을 가졌던 게 역시나 이 경기들 전에 펼쳐졌던 밤 8시에 손흥민 선수가 속해 있는 토트넘의 크리스탈 팰리스전 그 4라운드 경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 결과는 참 처참했습니다. 토트넘의 3대0 완패였고요. 개막 후에 내리 3연승을 달리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있던 토트넘이 이날 경기 패배를 하는 바람에 리버풀, 첼시, 맨유에 이어서 그 순위를 자리하게 됐고 1위를 내주게 됐죠. 특히 이날은 경기 결과뿐 아니라 내용도 처참했는데, 뭐 토트넘이 경기 내용이 좋았던 적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참 지금 보시다시피 토탈 슛도 팰리스가 18번 때릴 때 토트넘이 2번 때렸고요. 빅찬스는 토트넘은 제로였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뭐 수비만 하고 내내 얻어맞다가 끝난 경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날 경기가 얼마나 처참했느냐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그 자료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경기 후에 축구 전문 통계 업체죠, 옵타. 이 옵타에서 케인이 이날 상대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터치도 기록하지 못했다고 전했는데, 진짜 놀랍습니다. 여러분, 케인이라고 하면 누굽니까? 토트넘의 에이스기도 하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과 도움왕 두 개 모두를 차지했던 그야말로 슈퍼스타이자 월클 스트라이커인데, 그런데 이 선수가 상대 수비에게 완벽하게 지금 묶였다는 거잖아요. 박스 안에서 단 한 번의 터치를 기록하지 못했다는 거, 당연히 슈팅도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했다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이에 더해서 영국 BBC는 케인이 상대 박스 안에서 공을 아예 잡지 못한 거는, 이건 지금 리버풀전, 그러니까 2017년 1월 그때 리버풀전에서 그때 당시 한 번 터치를 기록한 것이 최소였는데 참 충격적인 수치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 리버풀전에서 딱 한 번 터치한 것도 충격적인데, 지금 크리스탈 팰리스전 주말에는 터치 자체가 제로였다는 거잖아요. 정말 케인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거고, 또 토트넘 입장에서 굴욕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겠죠. 자, 그리고 토트넘의 팬이라면 이 경기를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팬들이 분노를 했고,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 관련된 멘트도 여럿 있더라고요. 특히 대표적인 팬페이지인 뭐 레딧 같은 곳이나 여러 트위터들을 좀 참고해보면, 심지어 또 국내 뭐 네이버 팬카페 같은 거 이런 커뮤니티에서도 공통된 의견이 있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 있다면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를 촉구하는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의 개막 3경기에서 맹활약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국가대표 소집에 와서 종아리 부상을 당한 채 영국에 귀국을 해서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을 결정하게 된 거잖아요. 팀의 핵심 선수가 국가대표 소집돼가지고 부상을 당해 돌아오니까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불만을 가진 팬들의 의견을 좀 읽어드릴게요. 구단들은 지금 수백억 달러를 선수 이적료와 봉급에 씁니다. 축구계 수입 대부분을 창출해내는 건 구단들인데, 이 구단들이 국가대표 대항전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소집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냐? 이런 팬들의 의견이잖아요. 또 심지어 이런 의견도 있어요. 우리의 해버지 박지성 선수, 그러니까 박지성처럼 상대적으로 이른 나이에 국대 은퇴를 선언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의견도 지금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한국 국가대표 팬이 아닌 토트넘 팬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정말 지금 속상하니까 속상한 마음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도 보여지고, 또 얼마 전에 그 벵거 감독이 피파에서 월드컵을 2년 주기로 치르되 국가대표 대항전을 몰아서 해서 이 수시로 국가로 오가면서 생기는 부상 등을 방지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있는데, 이것도 조금 오버랩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이 이 팬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도 많았는데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토트넘 특유의 방식인 것 같은데 무엇보다 가장 싫은 건 지금 팬의 입장이에요. 팬이 말하는 거예요. 구단이 팬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수들의 부상이 얼마나 심한지
이들이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구단은 늘 지켜보자거나 검토해 볼 것이라고만 한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자면 클럽에 있어 중요한 시기에 국가대표로 차출되는 것도 지금 답답한데 거기서 발생하는 부상 등에 대해서도 뭔가 폐쇄적으로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불만이 계속해서 쌓이는 것 같아요. 특히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도 손흥민 선수인데 이 아르헨티나 듀오 로셀소나 로메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예 격리가 됐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토트넘이 정말 지금 누누 감독을 필두로 팀이 하나가 돼서 챔스권에 진출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도 모자를 판에 이런 외부 이슈로 골머리를 앓는 건 팬들로서는 속상한 일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팀 팬들의 원망과 지금 아쉬움 섞인 반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손흥민의 부재에 대해서 전문가의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이걸 또 가져와 봤는데 아스톤 빌라에서 뛰었던 아그본나우의 말입니다. 이 아저씨도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아그본나우는 현재 손흥민이 토트넘에 끼치는 영향이란 게 잉글랜드 캡틴 해리케인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평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건 아그본나우의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케인이 없이 스퍼스 플레이를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손흥민이 없을 때 플레이가 가능한가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모우라는 정말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고 있고 델레알리는 열심히 하지만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굉장히 세죠. 또 케인을 보면서는 케인은 약간은 신문 난 듯 보였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말 지긋지긋한 표정이군요. 아마 속으로는 맨시티로의 이적이 성사되었으면 했겠죠. 정말 좌절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거침없이 말을 했습니다. 다른 선수들에 대해 강하게 표현하긴 했지만 그만큼 현재 지금 토트넘의 상황이 참 암울하고 토트넘에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개막 후에 지금까지 3연승을 거두면서 의외로 잘 나간 토트넘. 정말 의외였어요. 근데 이 토트넘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것도 꽤나 강력한 암초에 부딪힌 것 같단 말이죠. 저희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님이 지난번 다룬 것처럼 토트넘은 지금 주전 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 거의 6, 7명이죠. 이 선수들이 모두 부상 내지 특이하게 격리 이슈로 앞으로도 펠리스전뿐만 아니라 남은 경기에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설상가상 지난번 펠리스전에는 안 그래도 선수가 없는데 다이어가 지금 부상을 입었고 탄강가는 무리한 반칙 혼자 흥분했죠. 그래가지고 퇴장까지 당하면서 다음 경기 못 나옵니다. 어느 팀이나 매 경기가 중요하겠지만 토트넘은 지금 다가오는 주말에 월요일 새벽이죠. 첼시를 만납니다. 첼시 워낙에 강팀이고 분위기 너무나 좋은데 그야말로 토트넘은 지금 첩첩산중입니다. 과연 토트넘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하루빨리 우리의 손흥민 선수가 이런 위기를 좀 타게 해가지고 부상에서 좀 먼저 헤쳐나와야겠죠. 부상을 빨리 회복하고 그라운드에 복귀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